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 의장 임명 이후 여야 정책위 의장이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전기요금 지원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곧 민생이라며 야당의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내선 예정대로 시행이냐 연기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작을 저지하겠다며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은 검찰통신조회는 명백한 정치 사찰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여야 정책위 의장 회동에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 휴전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민생협치 기대 속에 내일 발의 예정인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제의 요구 등 여야의 대치 국면 속에 여야 대화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김상훈, 진성준 여야 정책위 의장이 첫 회동을 갖고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취임 인사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방문한 건데, 양 정책위 의장 모두 민생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당이 수용 가능한, 합의 처리가 가능한 그런 법안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에 우리 국민을 위한 입법, 또 민생을 위한 입법에는 초당적인 협력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 여야는 우선 처리 안건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의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야가 이미 전기료 감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필요성에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의 처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정책위 의장은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입장 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진 정책위 의장의 수용 요구에 김 정책위 의장이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하셔서 공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당내에서도 좀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현재는 사실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좀 필요한 과정이고, 여야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데요. 두 법안 모두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 문제라며 정쟁이 아닌 민생정책 토론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만큼 초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전 대표에게 공식 논의를 제안한 데 이어 거듭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를 강행하면 주가 하락에 이어 우리 스스로 퍼펙트 스톰을 만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야당의 금투세 폐지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에도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 지도부 논의에 진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된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기존의 민주당 기조와 다르게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인 만큼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중도층과 보수층 표심을 의식한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당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으로 중도 보수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겠냐는 기류도 있습니다. 두 차례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도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전 지도부 체제에선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반면 민주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해 내일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인데 제3자 추천 특검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오는 18일 차기 민주당 지도부 출범 이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최근 민주당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영수회담 제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이재명 전 대표가 토론회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한 데 이어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는 등 민주당에서 계속 그 협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이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서 여야의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이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인 정책 협의 기구도 구축해야 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 연임이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이 SBS가 어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이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통령과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꼽은 것과 이어지는 맥락의 제안인데요. 지난 4월 29일, 즉 100일 전쯤인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 의제 등을 논의했지만 이후에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 제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차분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면서도 이 서로가 필요성을 느낀다면 왜 거부하겠냐며 열린 입장을 일단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일방적인 특검 법안 처리 강행과 또 대통령의 그리고 그 제2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그 민주당의 좀 부담이 작용을 한 걸까요? 최근 경제 관련 의원 모임들이 잇따라 그 발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전당대회 전후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이 경제를 공부하고자 하는 모임들이 잇따라 발족되고 있어서 좀 눈길을 끄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0명이죠. 이 중에 84명, 즉 절반가량이 참석하는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 모임은 21대 국회 때 이재명 후보의 주도로 설치됐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재출범시킨 겁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태년 의원이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이 모임 결성 소식을 알리면서 자발적으로 가입 행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성호, 김영진 등 이 친명계 의원을 비롯해서 이 더 좋은 미래 대표인 김성환 의원, 또 송기현, 조승래 의원 등 계파색과 관계없이 폭넓게 참여를 한 것도 눈길이 끕니다. 이 당대표 연임이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아젠다로 최근에 제시한 먹사니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 아젠다를 뒷받침하면서 민주당 집권을 준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임 대표를 맡은 오선의 김태년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공부해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취지를 밝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공부하면서 집권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라고 축사를 보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도 서면 축사를 보내서 경제는 민주당과 함께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주도하는 기본사회 포럼에는 66명의 의원이 참여해 있는데 이 후보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에는 50여 명이, 또 오선의 안규백 의원이 주도하는 더 여민포럼에는 40여 명의 의원이 민생을 챙기기 위한 공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하면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최근 일상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식 시장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제 오늘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급락작이 펼쳐지면서 투자자들 손해가 커지면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계기에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자, 자, 이런 입장인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민주당에 1대1 토론을 또 제안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투세는요, 이 주식, 채권, 펀드나 파생상품 등 이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22%의 서유를 적용하니까요, 5천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도입이 돼서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후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자라는 입장이 그동안 계속 펼쳐왔던 거죠. 특히 최근에 이 국내 주가 폭락 상황과 관련해서 야당에 거듭 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도 공개 토론을 하겠다며 이 금투세 존폐 토론회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정당이라는 이 한동훈 대표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고공행진 중인 이 물가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라며 일단 부정적이고 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하지만 또 뭐 오래간만에 협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대목이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폭염 관련 취약계층 정기적 감면 그 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화답을 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폭염 피해와 관련해서 야당의 취약계층 전기료 법안 협의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 지난 5일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이 폭염 피해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이 신속한 여야 합의로 민생법으로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에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어제 그러자라고 화답을 한 겁니다. 이 진 정책위 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 때 마침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꼭 전기료뿐이겠냐마는 그럽시다라면서 화답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법안 발의는 여야 모두에서 각각 이뤄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동만 의원이 폭염 등 재난 상황이나 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전재수 의원이 각각 폭염 또 혹한 상황에 냉난방기 사용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전기료 감면뿐 아니라 이 시급한 민생 풀골을 뜨기 위해서 정책위 의장 간의 논의 테이블도 구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협의 테이블이 실제로 마련이 되면 이 법안들을 중심으로 여야 간 논의가 다른 법안까지 또 다른 민생 법안까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개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한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정치인 통신조회에 대해 명백한 사찰이라며 거듭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의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가 출범했습니다. TF는 야권에서 제기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론몰이 시도라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시도는 저열한 방법으로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F는 특히 최재형 목사와 한 매체의 옥새 공작 의혹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 분석에도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TF는 야당의 탄핵 추진과 여론몰이를 비판하며 탄핵 남발 방지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통신조회 사실을 놓고 오늘도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통신사찰 피해자가 정치인과 보좌진 등 139명으로 집계됐으며 사건과 무관한 사람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감시자 역할에 빅브라더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떠한 범죄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통신사찰이자 정치사찰이며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공권력 남용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도 통신조회 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도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검찰을 항의 방문하고 통신사찰 피해센터를 운영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를 2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9일 예정된 1차 청문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이 불참을 통보한 것을 문제 삼아 여당의 반대에도 14일과 21일 2, 3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무리수로 인해 방통위 업무뿐 아니라 과방위 관련 정책 논의도 마비되고 있다며 회의 운영에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노동자 휴식권 보장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39조에 담긴 근로자의 건강장애 기준에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추가돼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 정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약자 지원에 있어선 대승적 양보와 타협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김영석 교수는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식민이라고 표현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한 인물이라며 친일을 넘어 종일주의자를 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도 김 교수 임명에 항의하면서 이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최근 TMF 사태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사태 원인은 허술한 현행법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판매 대금을 즉각 정산하지 않고 유예하도록 한 것은 8, 90년대 어음부도 사태와 같다며 오픈마켓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또한 충전시설은 의무화해놓고 화재 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었다며 정부는 신산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이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안세영 작심 발언 지원 사격입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안세영 선수. 메달 직후 나온 안 선수의 작심 발언에 체육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안 선수 발언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선수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선수 부상에 있어서 협회가 안일한 대처를 한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허용 의원도 안 선수의 심경글을 공유하면서 아픔을 참고 견뎠을 안 선수를 위로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자 안 선수의 체육계 선배인 진종호 의원도 안 선수를 향해서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선배 국가대표 선수로서 안세영 선수한테 메달 획득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선수가 정말로 용기 내서 얘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은 아닌 것 같아 더 심도 깊게 생각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안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이 절대 유야무야가 되게 해선 안 된다며 정치권이라도 나서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국민체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일 텐데 주객전도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분명히 국감 때라도 나서서 협회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논란의 화살이 배드민턴 협회로 향하자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안 선수의 부상에 대한 오진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히며 선수단과의 갈등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시간 전 한국에 도착한 선수단과 협회 진실 공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논란도 있었지만 아직 올림픽이 끝나지 않은 만큼 진종호 의원이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4년간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 파이팅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문화유산화 해야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최근 100억 원을 매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홍걸 3남에 의해서 상속세 부담과 매입자가 마땅치 않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100억에 매도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저는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삼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매도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홍일 전 의원께서 상속세 관련된 어떤 부담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또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저가 매각이 됐는데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이호 전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이후 상형제들의 갈등 대상이 됐었습니다. 김홍걸 전 의원이 단독 상속을 받게 되면서 거액의 상속세 문제가 발생했고 김홍걸 전 의원은 상속세를 해결하고자 사저를 매각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에선 해법 모색에 나선 모습인데요. 일부에서 민주당 뭐 하느냐. 그런데 민주당에 뭐 하느냐가 아니라 민주당은 이미 이러한 것을 알고 지금 현재 김민석 의원 등이 나서서 그 자구책을 만들고 그때 민주당과 부족하면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김대중 퀴즈로 알려진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은 원로들과 만나서 해결책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은 사저를 회수하는 데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의 정신이 깃든 DJ 사저 매각에 민주당이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전 대표도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DJ 사저의 상업시설인 카페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자 세금을 투입해 사저를 다시 사들이자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김대중 정신의 산실 서울 동교동 사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의 평화공원이 조성된 것처럼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금을 통해 동교동 자택 재매입을 하기 위해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도 남겨진 상황입니다. 김대중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야권의 고군분투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민생 법안 신속 처리에 합의하고 여야정 협의체 설치에도 공감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8월에 이제 국회 정쟁을 일단 멈추고 민생을 챙기자고 이렇게 휴전을 제안했는데요. 일단 협상에 물꼬가 좀 트인 걸로 봐야 될지 오늘 회동의 배경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법안 강행 처리, 필리버스터 또 이제 거부권 이렇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멈추게 될지 국회 정상화 여부까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정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 70일 정도 흘렀는데 네.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면 또 제의 요구를 하고 그래서 재표결을 하면은 다시 유야무야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법안을 내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또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피로감이 고조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네. 것을 정치권에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 대화에 나선 것이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앞으로 계속될 특검이라든지 거부권에 대해서 하나의 진화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될지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이에요. 계속해서 정쟁은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민생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민생을 하고자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투세와 관련해서 논의의 가닥이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고 특히 민주당의 대표로 거의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의 생각과는 다르게 유연성을 발휘할 그런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조율해 나가면은 뭔가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런 그 상황에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좀 이제 좀 약간 회의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내다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가로막고 있는 최대 걸림돌은 뭐라고 보십니까? 향후에 네. 최혜병 특검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연 여당이 당대표 후보였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제의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해갖고 합의를 볼 것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도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조금 접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겠죠. 민감한 현안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야 협치가 가기에는 또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데요. 예, 그 국회 정상화 여부 여야 이제 그 정책위 의장들이 이제 만났는데 만남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만남이었는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정 의원님이랑 좀 약간 견해가 다른데요. 네. 두 가지 동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최근 한 1주, 2주, 3주간 탄핵 청문회라든가 등등을 하면서 실은 별로 박수받지를 못했거든요. 네. 민주당이 일부 지지층들한테 좋은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는 국민적 비난, 이제 뭐 하는 짓이냐 해서 한쪽은 강행하고 한쪽은 거부권하고 또 뭐 그러면 다시 또 재의결하고 뭐 이렇게 부결되고 이런 것이 지금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약간 넘었지만 네. 정말 약간 합의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생산성 제로 정치에 가까운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압박 요인이 됐고 양쪽 모두에게 압박 요인이 됐고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변수는 정치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정치는 그리고 사람을 중에서도 뭔가 힘 있는 사람 리더십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21대 국회 말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과 이재명 대표라는 두 분의 리더십의 대결이었다라면 새로운 한 축이 등장한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인데 네. 저는 현재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파워 센 사람 세 분을 꼽으라면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이 세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중에 한 분은 그냥 현행 유지에도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총선에서 참패해도 이렇게 별로 큰 변화 의지가 별로 없으신데 나머지 2명,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같은 무한 루프가 본인들에게 이로운가?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대선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대통령 뭐 다시 나가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편으로는 뭔가 센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종부세, 금투세 완화 같은 걸 얘기하는 것도 대선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네. 저는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 이재명 대표 체제, 한동훈 대표 체제 이것이 뭔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삼국지 형태라 그럴까요? 그런 형태를 보여주면서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전 대표 또 한동훈 대표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의 시험대가 열려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군요. 여야가 이제 민생 협치에 실제로 이제 실행까지는 옮기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뜻을 이제 같이 한 건 다행인데 이제는 민생 주도권 경쟁도 시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 이재명 전 대표 안 되면 그 박찬대 원내 대표라도 만나서 금투세 토론을 하자 이제 제안을 한 상황이고 민주당은 어제 그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그 전당대회 TV 토론을 위해서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영수회담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 각각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네. 죄송합니다. 대선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카운터파트가 대통령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최병천 예, 그 부원장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예, 예. 물 한 잔 드시고요. 차분하게. 네. 지금 저는 이제 새로운 핵심은 결국 이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아직 선거가 끝나진 않았지만 8월 18일 날 네. 끝나긴 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는 걸 크게 뭐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일종의 그동안은 이니셔티브 싸움을 하는 거, 그러니까 주도권 경쟁을 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크게 정무적 이슈와 정책적 이슈를 보면 네. 정무적 이슈의 대표적인 거는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그것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 이슈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네. 원래는 두 가지가 각각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대표 플러스 알파 지도부들이 그런 점들을 저는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뭔가 주도권을 하거나 정책 논쟁을 하거나 그런 주도권에서 좀 밀렸던 것 같다라는 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투세, 그리고 간호법도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이슈잖아요. 네. 근데 간호법에서도 물론 이제 총선 기간 중에 간호법을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세웠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간호법에서 합의 가능한 거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면 제가 보기엔 연금 개혁도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걸 서로 찾아서 그거는 그거대로 공세적으로 먼저 선제적 제안을 하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금투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완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나 종부세는 국민의힘 및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약간 유리한 이슈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고 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견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화장은 투자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그래서 금투세를 먼저 좀 잡은 것 같고 금투세를 먼저 잡아가지고 국민의힘한테 이제 국민 공세,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여론 주도권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밀리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다음에 그 한없이 그 얘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여당 대표가 만나자는데 그래서 적절 시점에 제 생각에는 약간 삿바 싸움을 한다 그럴까요? 한 다음에는 어떤 접점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이재명 전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이제 투샷이 잡히는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가 어쨌든 만나는 그런 그림 모양새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그런 형국일까요?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에서 하나의 어떤 뭐랄까 이 어떤 이슈를 다루는 어떤 룰 중에 하나는 더 센 사람과 뭔가 겨루는 거거든요. 네. 본인보다 더 센 사람이랑 겨뤄야지 같이 이제 어떤 그 체급이 올라간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뭔가 실질적 권한이 있고 뭔가 한 그레이드 더 위에 있는 분이니까. 네. 그렇지만 8월 18일 때 어차피 두 분이 만나야 돼요.
대표 선정되면 인사를 하잖아요, 서로. 네. 8월 18일이라 하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선출일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재명, 한동훈 대표가 뭐 8월 18일 또는 19일쯤에 만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만나게 될 텐데, 그 즈음에 뭔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불꽃이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민주당의 이제 최근에 금투세, 뭐 종부세 완화의 기조의 분위기도 기존과의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좀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금투세 같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이 민주당의 대표지만 적어도 대선을 겨냥해서 금투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나아가서 뭐 상속세, 증여세에 이르기까지 뭔가 중도를 그 타겟으로 삼는. 그래서 비록 이념의 왼쪽에 있지만은 실용적으로 이런 거를 야당 대표가 해냈다라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우클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미 한동훈 대표가 지금 금투세와 관련해 갖고 선방을 날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협상을 해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거는 주도권은 한동훈 대표가 가진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냥 따라가 준 것처럼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은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금투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금투세 민생과 직결되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대표가 될 거니까 만나면 좋지만 여의치가 못하면 박찬대 원내대표로도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나는 여당의 책임 있는 여당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민생을 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당신이 검사만 했는데 금투세를 뭘 알아라는 식의 멘트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그럼 박찬대 당신하고라도 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의 그 행보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점수를 좀 더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는 후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 정책위 의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이 이재명 단일 정당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투세와 관련해 갖고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이념에 매몰된 듯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민생 경쟁을 통해서 그 대중들로부터 뭔가 더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한다면 지금의 소모적인 정치전보다는 상황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바람을 가져보는 거죠. 네, 이 주가 이제 폭락과 더불어서 이제 금투세 이제 토론 이슈를 이제 선점을 한 한동훈 대표인데요. 거기에 이제 폭염 대책, 민생 현안에 이제 속도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에 대해서는 당내 이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민생으로 이제 승부를 던지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인 것인지 어쨌든 한동훈 대표 선출 이후의 행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좀 말씀이. 그래서 민생 지원 25만 원만 관련해서도 그거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지만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조심스럽게 선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국민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 그랬을 때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입장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반대만 할 게 아니다 해서 조심스럽게 매우 실용주의적이면서 나는 이렇게 민생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대안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민생을 챙기는 모습에서 국민의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선점하고 있는 거가 맞습니까? 그 지난 총선 기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 2조 심판론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심판론. 그런데 총선 결과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안 좋게 났었는데 당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의 평가 중에서 이 여당의 어떤 책임성 문제가 있는 건데 여당이 더 혁신하고 쇄신하고 먼저 그런 걸 보여줘야지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한 판국에 약간 남 탓을 먼저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가 상당히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표 출마 선언했던 것도 제가 쭉 다 봤었었는데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도 민주당 탓을 하는 내용이 일부러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공격도 일부러 하나도 없었고 우리가 반성하겠다 이런 거 기조였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반대, 네거티브, 상대방에 대한 비판 그런 거를 좀 이제 톤을 좀 조절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도 뭔가 열려놓고 접근하겠다라는 걸 열려놓고 그리고 실은 오늘 기사를 보니까 25만 원에 대해서도 실은 이제 25만 원은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토론의 여지가 있거든요.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뭐 찬성한다는 의미보다는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어떤 그 취약계층 대책 이런 식으로 마련해서 무조건 당신 주장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앞에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3에 대한 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25만 원이다 아니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뭘 해줄 건데 이게 실은 국민들의 어떤 좀 보다 근원적인 어떤 국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서로 경쟁하는 모습 이 A 정책과 B 정책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이 뭐 탄핵하고 뭐 강행 처리하고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약간의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열흘 정도 흘렀나요? 열흘 한 2주 정도 됐나요? 7월 23일이었죠. 네네. 한 2주. 한동안은 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 가지고 한 2주 가까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좀 정돈된 상태인 거죠. 한 2주 정도간의 한동훈 대표의 행보, 성적표 뭐 매기기는 좀 뭐 지금은 섣부릅니다만 거의 뭐 정정심 정책위 의장 건을 어떻게 하느냐가 거의 2주 가까이 했었고 뭐 청와대 만찬하냐 독대하냐 뭐 등등 이게 거의였고 지금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대표스러운 얘기를 처음 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뭔가 제안을 하는 거는 그래서 뭐랄까 이제부터 시작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된 거여가지고 지금 평가하기는 약간 이른 것 같습니다. 성적표를 아직 뭐 점수 매기기는 성급하다. 최 부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일단은 그 지금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는 좋았는데 사실 정점식 이슈는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할 때 일단 자기 중심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어떤 직위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당파성과 관계없이 또는 계보와 관계없이 뽑는다는 모습도 한두 건은 좀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전부 자기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인사들이 중심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정점식 의원 건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그 본인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그 친윤 쪽에서의 그런 어떤 언론 플레이라든지 마치 또 정점식 의원이 친윤 인사라는 식의 어떤 그 언론에서의 어떤 보도 때문에 본인이 이 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과거의 전례처럼 끌려간다라는 인상은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제 정치력을 증명할 수 있는 진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민주당이 내일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기 때문인데요. 야당 추천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추가로 구명 로비 의혹이 새로 포함이 됐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압박과 내부 반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선택이 나올까요? 저는 이거는 좀 더 시한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내부 전열이 좀 정비가 덜 돼 있을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실은 이 이슈는 약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회피라는 거는 내부에서 아직 합의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옳다 그르다와 좀 다른 의미에서 공수처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민주적 토론을 거치겠다. 왜냐하면 이 이견이 지금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친윤 계열은 이 반대 입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힘있게 쫙 밀어붙이기가 어렵거든요. 내부 사정상. 그러면은 실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지 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뭐 조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한 60% 이상이 일반적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거는 이 여론에 밀린다는 걸 알고 있고 명분상 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 출마 선언에서 제3자 특검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제3자 특검 이슈만 가지고 있으면 밀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확률이 높은 가능성은 뭐냐면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중에 하나가 금투세 이슈를 비롯한 최근의 민생 이슈를 제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생 이슈를 제기해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나와라 토론하자 뭐 공개 토론하자 뭐 TV 토론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세를 제기하면서 약간 요거를 시야에서 조금 더 이렇게 관심도를 좀 낮춘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최혜병 특검 문제는 민주당한테는 유리하고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한테는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이슈 포트폴리오 네. 이슈에 대한 분산 효과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대표 도전 때 던졌던 제3자 특검법을 당장 실현하기는 좀 분위기상 어렵지 않느냐. 예. 그래서 지금 내부를 추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에 무슨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그런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또 이 최상병 문제와 관련한 그런 또 이제 패스트 트랙도 태스크 포스도 만들어 가지고 네. 일단 당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뭔가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 이 이슈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만 할 거라면 모르겠는데 대선이 꿈이라면 이거 회피하기는 쉽지 않아요. 본인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야당이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센 특검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의 마지노선은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걸 가지고 나오면은 그 정당화하기 좋잖아요. 반대를 위한 정당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야당이 타협하자, 제3자 추천 특검 받아들일 수 있다 할 때 과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오히려 중요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말입니다. 본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특검을 받아들이되 그 특검의 결과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갖고 오게 해서는 안 되는 마치도 그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지금 미션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최상병 문제가 당대표인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자신의 어떤 그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또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들이고 제3자 특검, 추천 특검으로 하되 그거 자체가 많은 사람들, 특히 야당에서 마치도 그게 대통령 탄핵 사안이라고 몰아붙였지만 네.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어쨌든 해병대원 특검법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첫 번째 최대 관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군요. 어쨌든 이제 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 또다시 이제 내일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와 관련한 이슈인데요. 민주당이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이제 공세를 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정부 여당은 이제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또 추미애 의원 등이 포함된 검찰의 통신 조회 과연 이게 정당한 수사인지 통신 사찰인지 여야 간에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게 통지 기간이 한 1개월인데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알려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총선 기간 이전에 원래 알려주는 게 정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렇게 떳떳하다라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알려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뭔가 이게 국민의힘 또는 이제 검찰 쪽에서 뭔가 해명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이게 지금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심지어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사찰을 하느냐 내 아내와 여동생까지 하고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건 정당한 수사다. 그래서 정당한 통신조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7개월이라는 그 날짜도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그 인정된 그
그 바운더리가 7개월이에요. 네. 그렇기는 하나 지금 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거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의혹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여야 정치인들이 이렇게 통신 조회를 하고 거의 사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와 제한과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네네. 프라이버시 침해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 공세 외에 어쨌든 이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서로 이제 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